그게 저희가 10월 10일 날 토요일에 했던 그 기자회견 현장이었었는데 그 발언을 할 때마다 그 국민 네 분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 가족분들의 유족분들이 또 저희 또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서 말을 할 때마다 약간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여태껏 단 한 번도 만들어져 있는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진짜 최소한의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주한미군이 국도를 내달리는데 그런 도로 위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 저희가 발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모든 차량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죽어도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 일이 될 수도 있고 왜 아무래도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사태로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죽었습니다! 언제까지 인생만 당해하는 것입니까? 연하장과 사람장을 넣어서 이 면담 요청서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국민 죽일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우리 국민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면담 요청서 하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오십시오! 엄마가 그거를 굳이 너가 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희생이 생기지 않는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죽어서는 안 되는 너무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일이다 아니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소중한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 일로 죽었기 때문에 마땅히 분노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75년 전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해왔습니다. 이 무서운 감정의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가로막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마저도 미군이 죽었다! 가해자 미군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미군 장관차 추가 사망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미군 장관차 추가 사망 사건 책임자를 약간 진짜 사랑해서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 약간 정말 애틋한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이번 투쟁으로 엄청 와닿았던 것 와닿았었거든요.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무섭고 언론이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서 지금 이겨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함께 해주고 싶어서 너무 큰 힘이 꼭 되고 싶어서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포천경찰서는 포천 시민분들을 4분이나 집회한 바로 그 규모인 미군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2002년 호수기 미사리 장갑차 압수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고 이제 촛불을 들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긴 촛불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촛불의 근데 세월호도 그렇고 소녀상이나 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그렇고 백남기 농민 때도 그렇고 자기의 가족 일이어서만 사람들이 나서고 분노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미군 장갑차 사건도
큰 틀에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억울하고 옳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게 내 개인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분노하고 함께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행동하고 뭔가를 바꿔나갈 때 그 속에서의 나의 삶, 나의 가족의 삶도 더 좋은 삶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다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일이어서 뭔가 하고 내 가족의 일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막 투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너네 부모냐 너네 가정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러는데 그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그런 사회가 너무 공감 능력이 없고 좀 너무 차가운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발언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빡치 제 몸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확성기 들고 있던 분들은 그냥 확성기 뺑 소리 있었죠. 이 소리만 계속 들었었어요. 확성기를 해놓고 그 앞에 이제 확성기 마이크 그거 소리 하는 부분 대고 이제 증폭해서 저희 귀에다 대고 하시더라고요. 좀 욱할 때도 있고 그런데 왜 찍냐고? 왜 찍어? 아이섀도우가 그것이 무엇이냐? 문고리가 뭣도 모르냐? 동돌아오면 자기 삶을 저렇게 무가치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까? 이런 생각? 약간 진심으로 행복하냐고 그렇게 사는 게 좀 그렇게 좀 묻고 싶은 만큼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고 이 세상 사는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혐오에 혐오를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데 대학생들이 집중한 것 같아서 극우 세력들은 집회가 끝나고도 대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폭언을 일삼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진행할 때 극우 세력이 방해를 해도 경찰이 막지 않는 것? 아무리 가까이 와서 막 소리를 치더라도 전혀 경찰이 제지를 하지도 않는 것이 좀 분노스러웠고요. 대학생들도 계속해서 미 이사단에 면담 요청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막아 나서는 것이 경찰이더라고요. 극우 세력들의 이런 방해에는 전혀 어떤 제지도 하지 않던 경찰이 대학생들이 미 이사단에 면담 요청 하나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철통같이 미 이사단을 지키고 서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하자, 책임자 처벌하자라고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했던 우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가로막았던 대한민국 경찰들에게도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었고 우리나라 경찰이 저희 집회를 태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의사무 전달을 막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미 이사단 소속인 주한미군들은 이거를 그냥 뭐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 것 마냥 마치 이렇게 대하면서 지나가고 있거나 면담 요청서를 받아달라고 이것 좀 보라고 제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한 번쯤은 쳐다보고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게
돌이잖아요. 진짜 사람 된 돌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진짜 제일 분노스럽고 그때 정말 울컥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주권 국가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슬프게 느껴지고, 분노스러운 거는 그런 한국인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는 이 미군의 행태, 미국의 그런 본질. 그때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주변의 미군들에게 물어봤나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군들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자기네 사단에서 장갑차로 우리나라 국민을 4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 사단에 속한 군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몰라도 그 군인들이 한국에서 주둔하는데 아무런 피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힘있고 권력 있는 가해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분노스러웠던 것 같아요. 민사단들을 할로윈데이라고 시식하고 이 개구장 하나 렌탈유 청사 하나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누르고 꼬리고 욕하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아,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얼마나 우리 대학생들이 무섭길래 동두천 경찰을 수백 명을 대동해서 대학생들을 막아나서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면담 요청서 하나가 그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게 극우 세력들이 이제 막 많이 와서 깽판을 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단한 마음으로 그런 세력들의 어떠한 얘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투쟁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곧 승리하겠구나.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중간에 포기하고 망설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길을 위해서 일어선다면 못 해낼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진상 규명될 때까지 저희가 한다면 꼭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인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우리가 잘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또 투쟁에 있어가지고 더 큰 원동력을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봤을 때 이게 가시야 또. 응? 그러니까 이걸 쳐달라. 그 국방부에 의뢰한 거야. 김민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발언 연습하는 것 좀 찍. 아, 깜짝이야. 이에 대해 학생들은 경찰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거나 헌법 정신이나 상식에 벗어난 방침에 대해서는 직접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두천 경찰들은 적반하장으로 더욱더 격약된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애들 입으라 했어요. 우리 이러고 다니나요? 저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동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직접 몸을 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우신가요? 그때 불쾌합니다. 승현아, 이거 보면 즐거워? 이 옷차림?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너무 조용하네요. 아니, 경찰도 없어. 경찰도 없어서. 소장님, 어떡하죠? 오, 대단한데? 뭐가 대단한데? 당황스럽네요. 싸울 준비를 하고 왔는데. 꿈 같아요. 마치 지난 날들이 다 꿈 같죠? 네, 아니 오늘이 꿈 같아요. 지난 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밖에서도 역시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내 새끼들의 역사고 여러분들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자랑스럽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당부 딱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는 절대 다치지 마세요. 진짜 다치지 마세요. 내일 맞는 건데 오늘 오랜만에 집회였잖아. 어땠어? 뭐야 목소리 좀 더. 청계천 집회 말하는 거야. 뭐? 청계천 집회 말하는 거야. 야 나도 안 들리는데 카메라에 들어가겠냐 목소리가? 청계천. 지원아 오랜만에 집회 아니었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네. 오랜만에 집회였잖아요. 네. 어땠어요?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좌식 집회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어땠어요? 역시 현장으로 나가야죠. 진짜 운동권. 공명단을 결심하는데 고민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당장은 아르바이트가 생계형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그만두게 됐을 때 생활비도 사실 많이 걸렸고 학업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공연도 이제 11월 말에 있어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했고 알바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여기 오려면 알바를 또 간둬야 되고 그럼 또 생활비 같은 부분이라든가 당장 살고 있는 자취방 월세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좀 고민이. 하는 거 부모님이 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세요. 사실 제가 이제 진상규명단 하는 거를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가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집에 말을 안 하고 그 거실에 편지 한 장 두고 나왔어요. 글쎄요, 약간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 우선 보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뭐하러 서울까지 가냐고, 되고 있을 것이지. 그래서 요즘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직도 서울이냐고 하는데 이게 싫어하는데 좋아하시진 않죠. 돈도 안 되는 일 왜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언제까지 할 거냐, 뭐 그게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저 싫어하세요. 왜 말을 안 했냐면 집에 내려오라고 할까봐?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한테 좀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했을 때 안 돼,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막힐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다 같이 고민을 해줘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동지들, 여기 진상규명단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서 진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채워지는 것 같고, 못하는 부분은 서로 끌어올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못할 게 없구나. 저 혼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이 투쟁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을 지나고 있는 이 투쟁 속에서 문득 멍해지는 나를 발견했어. 익숙해지고 무뎌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좌절하더라도 다시 내일의 승리를 위해 발을 내딛는 우리는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내 어깨에 툭 머리를 기대는 너를 보며 그저 가만히 어깨를 내어주었어. 그래, 우리는 별말 안 해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지칠 거라는 거, 힘들 거라는 거, 그래도 다시 하루하루를 일어서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봐줘야 해. 우리는 서로의 희망이자 원동력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모인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당장 내일도 하루 종일을 함께할 너라서 이런 말이 좀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난 너에게 매일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런 존재라면 참 기쁠 것 같아. 40일간의 진상규명단,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함께할 우리들에게. 사실 저희가 뭐 지금 계속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로 인해서 여론이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동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국민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고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우리가 진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진현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이 54일간의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는 많았다. 미 이사단에서는 장갑차 운행을 중단했고 유가족에게 청구하기로 한 장갑차 수리비 이야기는 사라졌다. 또한 돌아가신 우리 국민들의 과실만 보도하던 언론들은 미군 측의 과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포천에서 오랫동안 미군 사격장 문제로 투쟁해온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뤄냈고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여러 진보단체들이 지지 방문을 오며 동두천의 오래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지역단체들도 나설 수 있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정감사 중에는 이재정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전해철 의원도 주한미군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진상규명단 마지막 날이었던 31일에는 24개 단체가 함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외칠 수 있었다. 우리의 투쟁, 우리의 싸움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 큰 벽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겁먹고 두려워한다는 거를 확인한 것 같아서 그게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뭐 알바 학업 이런 걸 내팽겨치고 여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고도 생각됐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상 아닌가? 사회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정당하고 너무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건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가 비정상적인데 거기에서 이상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는 그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고 조금 유별나 보이고 조금 과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단단해 보이는 사회의 균열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역사를 바꿔온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바꾼 거잖아요. 자기 것을 못 챙기고 다른 사람들 걱정 많이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던 거고 더 좋은 세상? 뭔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사람들?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하다고 보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언젠가는 보편적인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안 비트 찍어주세요. 안 비트 찍어주세요. 성현이랑 같이 해주세요, 성현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행복의 언제나 우정은 가득하기를 바래. 꿈! 꿈이요? 너무 갑자기 원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꿈은 뭐였어요? 제 꿈이요? 저는
그런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였었어요. 원래 꿈은 저는 유치원교사 되고 싶었어요. 방송 PD가 되는 거였는데요. 국정원 직원이야. 소방공무원이 꿈이었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변호사. 네, 학점이 망해서 안 됩니다. 직업적 꿈은 고고학자가 되는 거였고요. 그냥 꿈은 좀 편안한 삶, 평범한 삶, 가늘구기. 가늘구기? 네. 그냥 그냥 적당히 졸업해서 적당히 좋은 회사를 들어가자 였는데요. 그럼 지금 꿈은? 지금 꿈이요? 사회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해지는 게 꿈이에요. 중간중간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게 저는 꿈입니다. 정말 대진연을 하면서 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어떠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건데, 영상을 하더라도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것?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보다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한테 선배 저 그냥 나중에 임용 보지 말고 운동이나 할까봐요 했다가 운동이나 혼난 적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이거를 계속해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꿈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를 위해서 행동하는, 활동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옛날의 꿈은 저 개인적인 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또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좀 꿈인 것 같고, 거기에서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살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거 알고 또 내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런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도 운동을 안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만연한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대진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대진연 아니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지금 꿈은 이런 대진연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더 많이 가능하다면 전 국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부터 좀 관심 있었던 그냥 사람이 어떻게 좋게 살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람 한 명을 바꾸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은 또 망가지는 거를 이제 스스로 느껴가지고, 이 사회가 문제가 되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집회를 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이라도 보태고 싶다? 한 손이라도 보태서 그런 걸 보태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조국 통일. 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 조국 통일이요. 꿈은 조국 통일. 통일이나 이런 반외세, 자주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그래도 대지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꾸는 꿈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인데 저는 그런 세상이 결국에는 통일해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조국 통일이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게 꿈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주인된 삶을 살기입니다.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더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근본 모순인 분단과 예속을 벗겨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날을 꼭 열어내고 싶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인간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단 현실을 극복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조국이 통일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100살까지 굵고 길게 사는 거요. 100살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조국 통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죽기 전에 통일되는 거는 보고 죽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거지? 나 맛있어. 반도는 도감의 삿을 끄는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 통일 몸짓을 아직 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침이면 다들 그걸 느꼈다는 연우 형의 말 표현이 없네요. 더 바치는 길에서 자기 것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하던 저를 돌아보게 하는 깨끗한 동지들 너무 감사합니다. 되어서야지만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때문입니다. 우리 진상규명조 조원들도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 대학 조원들 일 많지 않고 힘들지 않은 진상규명관이란 게 없겠지만 뭐야? 저 기타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조장인 저도 생소해서 막막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정말이지 우리 조원들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뚫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넓히고 넓히는 투쟁, 미사단합 포천경찰서 국가수와 현장에서 뜨겁게 싸우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긴장이 너무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분야의 정말 다양한 일들을 제꺽제꺽 해내면서도 뭔가 충분히 잘 못한 것 같다고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들어야 할 말을 우리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고운 마음만 늘 가득했습니다. 이 투쟁을 결합하기까지 또 40여 일의 투쟁을 해오기까지 각자의 고민과 여러 어려움으로 그 하나하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동지들이 많았었고 사람들의 약간의 냉랭한 반응, 처음 해보는 일들의 막막함, 동지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타들어가는 마음에 속상한 순간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 고민과 어려움에 굴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상규명단의 마지막 날 투쟁까지 끝낸 지금
정말 잘 싸웠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짐승만도 못한 극우 세력들의 목말에 문을 참기 힘들었을 때고 길어지는 투쟁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만 느껴지는 스스로의 부족 지점들에 괴로웠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밝아오면 앞으로 나가자 태양을 벗삼아 끝없이 나가자. 결코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지금 검찰로 송치한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이제 가해자인 미 사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들은 결국에는 75년간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평등한 소파 협정 뒤에 숨어서 수많은 우리 민중들을 학살하면서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되돌려 놓을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미 투쟁은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절대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신년이다 반미 투쟁 승리하자. 우리가 대신년이다 반미 투쟁 승리하자. 반미 투쟁 승리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외침이 너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그때는 확신했지 함께 걷는 길은 행복이란 걸. 나의 눈물이 너의 눈가에 맺혔을 때 그때 넌 확신했지 투쟁의 길은 기쁨이란 걸. 지기 바쁜 이 세상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살 수 있으니 조국을 위해다 바치는 그대 우리 앞날에 변함없이 그대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날에 우리 그토록 그리던 그날의 그대의 얼굴을 그려보네. 우리 걷는 이 길의 끝에 분명 너는 웃을 거라고. 승리의 그날에도 지금처럼 지기 바쁜 이 세상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살 수 있음은 조국을 위해 다 바치는
외치는 그대 여러분도 휴학하세요. 우리 앞날에 변함없이 그대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날에 우리 그토록 그리던 그날의 그대의 얼굴을 그려보네. 우리 걷는 이 길의 끝에 분명 너는 웃을 거라고. 승리의 그날에도 지금처럼 남김없이 다 바친 너의 그 해맑은 웃음에 이미 난 확신했지. 우리의 승리는 멀지 않아.